실체가 없기 때문에 보호는 해주지 않겠다. 네. 국가에서. 근데 실체 없는 거에 대해서 네, 안녕하세요. 텍스 이슈의 김선현 세무사 이원식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 가장 좀 핫하죠. 네. 비트코인, 코인. 암호화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네. 일단 비트코인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제 슬퍼지긴 하는데 하필 오늘 네. 촬영 날짜가 좀 대하락장이어가지고 그런 지금, 와중에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봐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먼 미래의 수익을 위해서 세금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어쨌든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하죠.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용어들이 많은데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좀 명칭 확정은 됐어요. 그래서 얘도 흔히 말해서 게임머니처럼 화폐가 아니라 실제로 자산이다. 가상자산에도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명칭은 가상자산 혹은 암호화폐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2년도부터 과세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얘도 똑같이 차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2022년부터는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때 매매한 것뿐만 아니라 교환이나 대여 그리고 혹은 이제 가상화폐로 전 미래에는 어떤 이제 결제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결제하실 때도 결국은 그거를 팔았다고 봐서 그때도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코인으로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 먹는다. 네. 또 과세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도 결국은 원래 갖고 있던 코인을 일부 팔아서 이제 스타벅스라는 어떤 물건을 구매했다라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결제할 때든 네. 매매할 때든 모두 다 과세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전될 때는 무조건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얘도 모든 세금 똑같지만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죠.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한 게 세금인데 네. 이 과세 표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 금액에서 기본 공제를 뺀 게 과세 표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수익 금액은 내가 산 가격에서 한 가격, 즉 이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거고요. 근데 정말 얘도 특이한 거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산 거를 먼저 판 거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5천만 원, 7천만 원, 9천만 원 샀어요. 1억 원에 팔았다. 5천만 원짜리 먼저 팔았다고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선입선출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사실 만약에 손실이 나면은 통산이 좀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연간 소득을 통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비트코인으로 내가 수익을 1억을 냈다. 그런데 이더리움으로 손실을 4천만 원 냈다. 그 하면은 결국은 플러스 1억과 마이너스 4천만 원이 통산이 돼서 플러스 6천만 원에 대해서만 이제 세금을 매기게 되는 거고요. 물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비과세 250만 원은 차감하고 이제 세금 과세 표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차익 총 내가 실제로 벌어진 수익에다가 기본공제 250만 원 뺀 이게 과세 표준이고요. 여기다 세율을 곱하는 건데 그 전에 필요 경비를 조금 빼주는 것들이 있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이 필요 경비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 주식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해외 가상화폐, 우리나라 혹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수수료가 있잖아요. 그 수수료는 당연히 이제 차감이 될 거고요. 혹은 내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세무대리인에게 만약에 신고 대리를 맡겼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신고 수수료도 필요 경비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대신에 두 가지는 이제 그 필요 경비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비투를 했다, 은행 빚을 내서 코인에 투자를 했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대출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 이자 비용은 이 코인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이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그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 경비로 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 코인도 이 유료 리딩방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료 리딩방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가입비나 수수료를 냈다고 할 경우에는 그 비용도 코인 투자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딩방 좋은 데들 꽤 있더라고요. 그렇지 안 된다. 이렇게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손실난 거에 대해서는 지금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23년도부터는 손실난 게 있다면은 2월에서 3년 내지 5년 동안은 앞으로 차익 발생한 거랑 까주겠다. 공제해주겠다라고 이제 2월 결손이 되는 걸 인정했는데 가상자산도 혹시 이게 인정이 되나요? 이 부분이 좀 말이 많긴 해요. 가상자산은 2월이 현재까지는 아직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손실이 났다고 2023년도에 수익이 났을 때 그럼 전년도 거 수익 손실을 내가 까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게 해외 주식은 그게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코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보니까 요즘 뭐 1,000원도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해외 주식은 2023년도 5천만 원 공제인데 네. 왜 250만 해주냐. 네. 그리고 2월 결산금도 그쵸. 되는데 안 되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뭐 하반기까지 네. 법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세법 말고 앞으로 좀 추이를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네. 사실 우리 이 개미들, 저 포함 개미들은 네. 뉴스에 굉장히 약해요. 그쵸, 그러니까 약하죠. 호재에도 약하지만 악재는 더 약해요. 엄청 약하죠. 그래서 17년도 때 혹시 박상긴 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제 네. 아팠거든요. 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 약품을 기억을 해요. 네. 맞은데 이제 때리려고 하면 또 음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1년도부터 과세하겠다, 22년도부터 발표가 나오는 순간 네. 21년 말에 네. 패닉 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과세 안 당하려고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좀 되긴 하거든요. 네. 네. 다행히 그래도 국가에서는 이런 부분은 조금 보전을 해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의제 취득가액이라는 거를 이제 개념을 국가에서 만들었는데요. 원래는 취득가액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날짜, 예를 들어 오늘 날짜에 뭐 비트코인을 5천만 원에 샀다고 가정하면 그 5천만 원이 취득가액이 될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런데 그러면 뭐 내년에 올해 말에 뭐 비트코인 1억이 갔다가 뭐 내년 말에 2억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행복한 얘기죠. 네, 너무 좋죠. 그러면. 네, 가정을 해보면은 지금 올해 말에 1억이 되고 내년도 말에 2억이 되면은 결국 내년도 말에 팔았다고 가정하면 이 2억과 5천만 원 차익인 1억 5천에 대해서 전부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에 그렇죠. 패닉셀이 올 거다라고 걱정하실 네. 수가 있는데 이제 다행히 의제 취득가의 개념은 올해 말, 즉 이제 올해 말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격과 실제 취득했던 가격 두 가지 중에 높은 금액을 비교해서 더 높은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의제해 줍니다. 즉 방금 제가 예시로 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천만 원과 올해 말 1억과 그 둘 중 큰 금액인 1억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봐서 내년 말에 2억에 팔 때에도 2억과 1억의 차액인 1억에 대해서만 과세를 매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뭐 21년 말에 팔 필요도 없는 거고 네, 그렇죠. 물려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돈벌을 통해서 뭐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것도 예. 방법이겠네요. 네. 그래서 결국 취지 자체는 20년도, 그러니까 21년도 때까지 상승분에 대해서는 네. 과세하지 않겠다. 여태까지는 네. 법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렇게 과세 표준이 정해졌는데 이제 지금 여기다 세율을 곱해야 돼요. 네, 아직까지는 단일 세율로 좀 네. 되어 있죠, 그죠? 네. 지금은 이제 단일 세율 22%로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22%는 소득세 20%와 지방세 2%로 구성이 되고요. 다행히도 이거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합산이 되지는 않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일단은 뭐 분류 과세라고 되어 있죠. 왜냐면 가끔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액 연봉자예요. 네. 나는 뭐 연봉 뭐 억대 받. 근데 비트코인까지 과세가 되면은 이게 내 종합소득세가 안 돼서 굉장히 세금 많이 내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다행히도 얘는 분류 과세로 이 차익에 대해서만 따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연봉 1억이신 분들이더라도 비트코인으로 과세되는 것들은 얘만 가지고 단일 세율 22% 매겨서 네. 과세를 한다. 그리고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액 연봉자 분들도 걱정하지 말고 투자를 하셔라.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신고된 금액 어쨌든 우리가 신고를 해야겠죠. 그렇죠. 네, 이거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죠, 그걸?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주식과 동일한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내년도부터 과세가 되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에 대한 부분을 그 다음 년 2023년도 이제 5월 달에 신고를 하시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해외 금융 계좌에 원래는 이제 5억 원 이상 갖고 있으면은 이제 뭐 신고해야 되는 게 있는데 코인에서도 좀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제 좀 최근에 개정이 좀 됐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만약에 그 가상화폐 지갑이라고 하죠. 5억 이상이 돼 있으면은 무조건 신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주의하셔가지고 5억 이상 코인 지갑 갖고 있다. 네. 행복하겠죠. 아, 부럽습니다. 네, 신고를 하셔야지만 이제 그 법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혹 이제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시는 게 해외 거래소에 있는 것들은 그런 과세가 안 되지 않을까? 뭐 바이낸스나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코인원 같은 데들, 코인베이스. 그런데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언젠간 다 걸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예를 들어 피했다 하더라도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를 이제 5억 원짜리 살려고 해요. 네. 근데 국가에 신고된 금액은 1억 원밖에 없는. 네. 근데 내 코인 지갑에 4억이 있어요. 아, 합쳐서 이제 5억짜리 살려고 하는데 네. 국가의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신고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 합리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5억짜리 집을 샀지? 네. 하고 이제 조사를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자금투 조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코인 신고하는 것보다 자금투 조사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꼭 신고하셔가지고 과세표 좀 양성화하시라는 게 제 좀 권고 사항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는 이게 좀 준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게 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거래소들도 아직까지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거래도 많고 그리고 해외 주식처럼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자료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좀 이제 시간을 지켜보고 어떻게 좀 추이가 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뭐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가끔 이제 에어드랍 같은 걸 받는 경우가 있어요. 뭐 A코인을 갖고 있는데 A코인을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B코인을 뭐 배당처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B코인도 이게 과세가 되냐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 B코인도 언젠가는 또 팔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매매하거나 뭔가 결제하시거나 그렇게 될 때 결국은 과세가 되고 다만 이제 취득가액이 다른 것들은 저희가 코인을 살 때 그날 이제 가격으로 이제 취득을 하잖아요. 그 돈 어떤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하고 시세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취득을 하게 되는데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공짜로 받았다 보니까 취득가액이 단지 0원 이렇게 네. 될 수 있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어드랍이 이제 배당 네, 같은 배당 거죠? 같은 거죠. 네. 갖고 있다고 공짜로 주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죠. 그렇죠. 가끔 뭐 코인지가 보면은 저도 알 수 없는 이제 네, 코인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뉴스 나온 것도 보면은 이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보호는 해주지 않겠다 네. 국가에서. 근데 실체 없는 거에 대해서 과세는 하겠다. 좀 이렇게 이상하네요. 나와 있어서 네.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네. 아직까지는. 근데 하지만 어쨌든 점점 세금을 이제 걷는 추세를 좀 가고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지금 우리가 17년도 때 한번 이제 크게 되었잖아요. 아, 그쵸.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달라진 게 크게 없어요. 네,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만 올랐고 네. 규제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세금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은 네. 세금도 내야 되고 또 그 반면에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국가에서 좀 보호를 해주면 네.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 다 성공하셔가지고 22년도 때는 좀 비트코인 관련 세금을 네.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네,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신이 같아요. 그러니까요. 세금은 진짜 충분히 낼 수 있는. 네. 됐죠 이제? 끝났겠죠? 네.